오늘 이제 성적 연수를 할 텐데, 성적 연수를 할 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교육과정 편성을 꼭 확인해 달라고요. 성적 자체 연수, 성적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성적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교육과정 편성이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해당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권한이 있으시다면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은 해당 업무, 교육과정부 선생님의 협조를 받으셔서 교육과정 편성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교과를 먼저 예를 들면 보통 교과 쪽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전문 교과 1과 전문 교과 2도 거의 유사합니다. 교육과정 그리고 그리고 편제 시간 배당 관리에서 개서 과목 편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요 내용이에요. 1학기 편제가 잘못됐을 경우는요, 반드시 편제를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1학기 편제 잘못돼 어떻게 수정하면 별 어렵지는 않습니다. 1학기 때 편제를 꼭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이게 학년도 바뀐 다음에 혹은 학기 지난 다음에 편제가 잘못돼서 수정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편제가 어렵지는 않고요. 편제를 수정할 때요. 1학기 때 내 편제를 잘못했는데 성적 처리 유형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편제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제를 수정하는데 성적 처리 유형이 변경이 되면은요. 1학기 성적을 삭제를 하고 그런 다음에 편제를 수정하고 그런데 다시 성적 처리하고 근데 그 성적 처리한 것을 다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 주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편제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수정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요, 나중에 다음 연도에 학교생활학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편제를 꼭 확인하시고, 예, 편제를 확인하신 다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시는 방법은 먼저 확인은 나이스 혹시 접속이 가능하시다면 지금 저와 같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으로 가셔서요. 편제 및 과목 개설로 가신 다음에 쭉 이렇게 나타나는데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의 하위 메뉴인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로 들어오셔서 쭉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편제를 확인할 때요.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경우인데 이게 조회를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 놓고 조회를 하면 항상 1학기가 디폴트로 먼저 나와요. 근데 내가 2학기를 편제를 해야 되는데 1학기 이걸 확인을 안 하시고 난 1학기가 떠 있는데 2학기로 착각하시고 2학기 독서로 돼 있는 해서 이거를 수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하당 학년도 계열이 안 뜨는 학교도 있을 거나 일반 고등학교는요. 학년 확인하고 조회하신 다음에 탭에서 1학기냐 2학기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조회를 하셔서 1학기면 1학기 혹은 2학기면 2학기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거를 쭉 봤는데 뭔가 편제가 하나 잘못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쭉 봤더니 어, 예를 들면은 제가 샘플로 넣어놓은 거에서요. 작품이 어디 있더라. 저희가 여러 명이 써가지고 제가 해놨던 것도 다른 분이 손이 될 수가 있어서 여기 있다. 화법과 직문이 지금 보니까 음식 조리로 되어 있어요. 편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1학기 편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제명을 클릭하시고 화법과 장문은 국어 편제니까 국어로 놓고 선택하셔서 그냥 저장 누르시면 돼요. 성적 처리 유형 이렇게 얘도 뭐 성취도 5단계, 석차 등급 9등급으로 변경이 없다. 그냥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어 쪽에 화법과 장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2학기 때 1학기 편제를 수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적 처리 유형이 바뀌지 않을 때는 이렇게 편제만 클릭하셔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해당 학기, 그러니까 2학기 때 1학기 편제도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성적 처리 유형이 변동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반복면 클릭하셔서 편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성적 처리 유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방법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학교 정보 기준 연도를 해당 학기로 돌리셔서요. 그러니까 1학기가 되겠죠. 지금 2학기, 1학기 거를 수정을 하면 1학기 걸로 돌린 상태에서 그래서 학기 말로 가셔서 성적을 삭제를 하시고요. 그래서 학기 말로 하셨고 성적 처리해서 학기 말 성적을 산출했던 거를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삭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편제를 수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성적 처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적을 다시 반영하시고 하는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성적 처리 유형이 변함이 없어가지고
2학기 때 1학기 걸 편제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수정했잖아요. 그럼 그 수정한 해당 학년도에 생활기록부를 다시 다 반영을 해주셔야지 학교 생활기록부에 올바른 편제가 반영이 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편제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편제를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수정하신 다음에 수정한 내역은 다시 생활기록부를 반영을 하시면은 수정된 내역 편제가 등록이 됩니다. 소인수 선택 과목도 같은 방법으로 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뭐 등록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등록은 편제 및 과목 개설에서 예. 그래서 학기 잊지 마시고 이 학기에서 등록 누르셔서 편제 선택하시 먼저 편제를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서 과목 선택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수학, 영어에서 뭐 영어 2 선택하시고 학점수 3학점이면 3학점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소인수 과목도 같은 형태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전문교과 원 같은 경우는요, 혹시나 우리 학교가 특목고에서 외고나 과고 같은 경우인데 외고나 과고 같은 경우에 이제 편지에서 잘못해서 뭐 등록을 하는데 전문교과 원이 나타나는데 전문교과 여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학교 유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학교 유형을 4세대 나이스가 되면서 학교 유형 선택하는 것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관리에서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등록에서 해당 입학학년도를 올해 만약에 1학년 거를 확인한다. 그러면 올해 학년도 2024학년도 입학을 했으니까요. 선택하고 조회한 다음에 학교 유형 정보 설정에서 학교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학교가 일반고인데 전문교과 1이나 전문교과 2를 입력을 해야 된다서 여기서 바꾸시는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학교 유형을 전체적으로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 1학년 아이들은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서 직업계열 학과를 운영하는 학교다 그러면 직업계열 학교 운영 일반고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예,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가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 학교는 특목고다 그러면 특목고 마이스터고를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물론 얘네들이 내년도도 내후년도 다 만약에 우리 학교는 외고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1, 2, 3학년 동시에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입학학년도에서 2024학년도 1학년, 2025학년도 2학년, 2026학년도 3학년에 학교형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저장을 하게 되면 아까 교육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에서 내가 등록을 할 때 이 학기에서 1학년에 등록을 할 때 전문교과 1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특목고인데 내 등록을 할 때 전문교과 1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 유형 설정이 잘못되는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다. 그런데 전문교과 2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등록으로 오셔서 학교 유형 정보 설정에서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선생님들 설명하기 위해서 직업계열학교 운영 일반고로 설정을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내가 교육과정 편지에서 등록할 때 전문교과 2가 나타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은 2학기 거니까 2학기 선택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2학기에 제대로 다 교육과정 편제가 등록되어 있는지. 하실 때 반드시 성적 처리 유형도 일반적으로 다 큰 어려움 없이 다 올바르게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진로 선택하고 일반 선택 과목 등록을 할 때요. 그렇지만 나중에 편제 이동해서 제가 조회해서 등록하는 과목은 성적 처리 유형을 설정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때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추후에 설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요게 좀 문제거든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 1이나 전문교과 2 과목을 편지 이동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교 유형을 간혹 가다가 변경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우리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였는데 전문교과 과학 계열에서 과학 심화 과정이 있는데 여기 나타나지 않아서 학교 유형을 바꿔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과학 심화 과목을 뭐 심화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심화라고 선택을 해서 조회하신 다음에 그래서 심화 지구가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화 선택 과목 3학점이고 성적 처리 유형을
이렇게 조회해서 할 때는 성적 처리 유형을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취도 3단계로 한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예, 이렇게 과학 편제 심화 과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학의 심화 지구가 이런 형태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제를 우리가 저기 전문교과 1이나 전문교과 2 같은 과목을 편제 이동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회한 다음에 조회해서 성적 처리 학점 그리고 성적 처리 유형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유형을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문교과 2나 기초교과도 마찬가지 유형으로 등록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전문교과 2는 학교 유형을 직업계열학과 운영일반고나 혹은 특성학과 마이스터고 포함으로 등록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학교가 만약 특성학과 또는 직업계열학과 운영하는 일반고인데 전문교과 2가 조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방식으로 학교 유형을 설정한 다음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교과 2 등록 방법은 보통교과 방법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등록을 할 때 전문교과 2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학과다 우리가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서 보육과정을 한다. 기초 교육과정 놓으시고 선택하시고 근데 기초교과도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이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기초교과도 저희가 실무가 NCS 능력 단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기초교과 사용한다면 사용 눌러주시고 해당하는 NCS 학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해당 교과가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성화과 마찬가지도 특성화과도 전문교과 2 방법도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 사용할 때는 능력 단위 미사용할 때 좀 전처럼 미사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용한다면 사용을 선택하시고 해당 NC 능력 단위 NC 여기 선택하시고 정확하게는 학점 입력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등록이 됩니다. 실무 과목도 동일합니다. 실무 과목도 기초교과와 마찬가지로 실무 과목 등록하시고요. 실무 과목도 특성화학과에서 전문교과 2에서 실무 과목이 되면 기초 과목에 실무 과목 선택하시고요. 실무 과목 한 다음에 실무 과목은 다 NC 등록단위 대다수 사용하니까 학점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편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편제를 수정하시고 필요시에는 해당 편제 수정 삭제하시고 다시 하는 방법으로 편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전문교과 혹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라면 전문교과 2의 실무 과목 그룹명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교과 2의 실무 과목 그룹명 학점 수는 같은데 능력 단위가 서로 다르게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무 과목 그룹명에 코스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원산지 관리 A 코스, 원산지 관리 B 코스 이렇게 코스명을 이렇게 실무 과목 그룹명을 입력하셔서 등록을 해주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겁니다. 편제하고 과목명은 동일하지만 능력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코스, 실무 과목 그룹 명칭, 그러니까 A 코스, B 코스 혹은 다른 형태의 코스 명칭을 입력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대다수는 교육과정 편제는 지금 다 올바르게 등록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 써주시면, 이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전문교과 2나 전문교과 1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편제 이동 과목을 사용할 때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과목을 조회해서 등록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적 처리, 편제 이동 과목 등록할 때 우리가 성적 처리 유형을 꼭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이수, 미수 과목을 성적 처리 유형 3단계로 뭐 입력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과 1을 전문교과 2에 입력하는 방법도 동일한 형태로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라면요. 반드시 우리 학교가 공동교육과정 거점 운영교다.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이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에 보실 때요. 현재 여기서 본다 하면은요. 공동교육과정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국제경제를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국제경제라는 과목에는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어 있고 성적 처리 유형에 이렇게 공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도 3단계, 성취도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정치와 법인데 공동교육과정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수정을 할 수 있냐? 공동교육과정은 수정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정치와 법이 공동교육과정인데 이게 일반 그냥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이 안 돼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삭제하고 다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은 일단 공동교육 과정 과목 자체는요, 일단 등록이 되고 나면 완전히 분리돼서 나이스를 인식하기 때문에 처음 등록할 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 편제를 잘못 등록했다라면 해당 편제를 삭제하고 다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성적 처리 유형이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3단인가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 학기 확인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2학기에 우리 등록을 한다. 그래서 등록 눌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 어, 기하라는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학점 3학점으로 운영한다. 3학점 입력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공동교육과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확인하시면은 닫기 눌러주시면 기하라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됩니다. 잘못 등록됐을 땐 수정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 해제할 수가 없어요. 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등록됐다 그러면 그냥 삭제하셔야 됩니다. 삭제하시고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라면 꼭 우리 학교 편제에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적 처리 뭐 앞두고 성적 처리가 다 된 다음에 확인이 되면은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편제를 수정할 때 예를 들어서 2학기 1학기 편제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성적 처리 유형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 그냥 편제 및 아까도 드렸듯이 현재 2학기인데 1학기 걸 편제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당 1학기에서 과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편제명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경 정보에서 뭐 편제를 순서 클릭해서 정성 편집을 선택해서 저장한다라는 거 뭐 쭉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반드시 나중에 생활기록부를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2학기, 1학기 편제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 수정이 되면 학생부에서 학교 생활기록부로 가신 다음에 학생부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들을 반영을 했어요. 그럼 조회를 눌러주신 다음에 뭐이 학생들 전체 반영 눌러주셔도 되고요. 혹은 뭐 교과학습 발달사만 눌러주셔도 되고 뭐 편하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생활기록부에 반영을 해당 학기, 수정한 학기의 생활기록부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적 처리 유형이 다른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산출한 해당 학기 학기만 성적을 다 삭제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해당 학기의 그 과목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 학기 과목 성적 삭제하시고 편제 수정하고 성적 산출하고 다시 성적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이제 편성을 계속 확인하는 건데요. 이제 뭐 이거는 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건데요. 혹시나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성적 처리 업무 담당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목 개설을 할 때요. 요 과목 개설에서 담당 교사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성적 처리랑 과목 코드를 부여하시고 수행평가 영역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지금 아마 다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과목을 개설하는데 수행평가 등록하는데 수행평가 영역이 뭐 등록이 안 된다 그럴 경우는요. 과목 개설에서 담당 교사가 등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런 형태로 나이스가 업무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업무 진행하실 때 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교과 담당 교사가 등록이 되어야지 과목 코드와 수행평가 영역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및 과목 개설과에서요 선택 과목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2학기를 예를 들면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선택 과목군을 편성을 안 한 케이스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군에서 우리 학교의 선택 과목군들이 잘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및 과학 과목 선택군으로 선택 과목을
세 과목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좀 해놨습니다.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사회 총 이런 과목들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요게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게 등록이 되면 나중에 확인 및 승인해서 선생님들의 학교 교육과정 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 과목군 이런 형태로 텍삼 이런 형태가 해당 과목군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삼 이런 형태로 해서 물화생지에서 텍삼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택 과목군으로 잘 묶여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은 큰 어려움 없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택 과목군도 잘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목 개설에서 교과 담당 교사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수행평가 영역과 그리고 과목 코드를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선택 과목군 편성에서는 학점이 같은 과목끼리만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요. 3학점과 2학점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군 현재는 편성이 나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수강생을 등록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아마 지금은 뭐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수강생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여기서 일단은 수강생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이제 뭐 당연한 겁니다.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어야지 수행평가에 점수를 등록할 수 있고 과세특도 해당 과목에 과세특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과목별 세특은요, 교과 성적 처리 마감하고 상관없이 생기부 마감 전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를 마감을 하게 되면 성적과 관련된 것들 우리가 수정, 입력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그런데 과세특은 성적 처리하고는 상관없이 과목별 세무 능력 특기 사항은 생기부 마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마감 전까지는 과세특은 계속 성적 처리와 상관없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수강생하고 관련돼서 좀 확인해 주실 건 요거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학기 중 전입생이 있다, 우리 학교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수강생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학적 업무 하시는 분들이요, 수강생 등록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학기 중에 전입생이 있다, 혹은 복학생이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학적 변동사항이 있어요. 등록되는 형태로. 그럼 그 학생들이, 수강학생으로 잘 편성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 여기 보면은 수강학생 편성에서 보면은 성적 수강학생 편성과 출결 수강생 편성 두 가지 탭이 있어요. 성적 수강생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성적 수강생으로 편성을 하시면 돼요. 성적 수강생으로 편성을 하면 이 학생들은 성적 처리에도 이 해당 학생을 활용이 되고 그 출결에도 활용이 되는데 출결 수강생 편성은 이런 케이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학교에 위탁 학생이 있는데 이 위탁 학생이 12월 말에 예를 들어서 12월 중순경에 왔어요. 근데 이 학생은 위탁 기관에서 모든 성적과 관련된 자료를 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을 그러면 12월 중순에 왔는데 12월 중순에 왔는데 이 학생은 계속해서 그럼 12월 중순 이후부터 우리 학교에서 등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어오고 출결을 편성을 하려면 출결 처리를 하려면 수강생으로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성적 수강생을 편성을 하게 되면 이 해당 학생이 어디에서 나타나면 교과 세특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위탁 학생이고 위탁 기관에서 성적을 다 보내왔기 때문에 어, 위, 어, 출, 교과 세특에 이 학생 이름이 나타나면은 또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려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출결 수강생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나 제가 이 샘플을 들면 1학년 일반 국어에 지금 성적 수강생 편성은 3명으로 냈습니다. 강일번, 홍길동, 구일번이라는 학생을. 그리고 출결 수강생 편성은 여기에 귀국 학생이나 학생 한 명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성적과 출결 수강생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이 귀국 학생은 교과 세특에는 나타나지 않고 성적과 관련된 탭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출결과 관련된 탭에만 나타납니다. 실제로 보면은 교과 세특으로 가면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으로 가면은 1학년 국어로 가면 3명만 나타나요. 강일번, 홍길동, 구일번. 그런데 출결 관리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국어 시간, 1학년 일반 국어 시간을 보면 귀국 학생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했던 학생이 중간에 돌아오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중간에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 다 성적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성적 수강생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12월쯤에 위탁 기간의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왔어요. 위탁 기관에서 자료를 다 보내줘서 위탁 기관에
수료를, 위탁기관에 교육과정을 다 잘 수료를 해고 왔어요. 그럴 경우에, 혹은 위탁기관에서 중도 복귀했는데 위탁기관에서 성적까지, 학기말 성적까지 다 보내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학기말 성적 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는 이렇게 출결 수강생으로만 편성을 하게 되면 해당 학생은 출결과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성적, 그러니까 집필평가, 수행평가 이런 거, 그리고 과세특 이런 데는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예, 출결과 관련된 그 곳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출결 처리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해당 관련된 사안들이 발생했을 시에는 예, 맞춰서 학생들을 수강 편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관찰기록 관리는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실 텐데요. 참고로 관찰기록 관리가요, 올해 2학기 때 위치가 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서버는 지금 연수용 서버이기 때문에 지금 바뀐 게 적용이 안 되는데 관찰 기록 관리가 예전에 여기 있었는데 아마 중간 위쪽으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찰 기록 관리가 좀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관찰 기록 관리에서 예, 수업 중 관찰한 내용을 수시로 혹은 상시로 누가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선생님께서 관찰 기록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 기록 관리에서 그래서 해당 교과, 이래서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을 조회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해당 학생들을 선택을 해서 예, 입력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 추가를 해서서 어떤 거냐, 영역, 수업 내용이냐, 혹은 평가 내용이냐, 이런 거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수업 내용이면 영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업 내용에 오늘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 수업 시간에 뭐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예, 입력을 해주시면 예,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이건 수업 내용이고 예, 평가 내용과 관련된 평가 내용을 하게 되면 영역이 나타납니다. 해당 나타나는 영역은 제가 입력한 수행평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 수리 논술 발표한 뭐 이런 형태로 입력해 주시면 되죠. 하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은 예, 일괄 입력도 할 수 있고 해당하는 뭐 전체 몇 명 아이들이 해당 그룹 아이들이 뭐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전적을 선택하고 행 추가한 다음에 예, 조별 발표 참여한 뭐 이런 형태로 일괄 입력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역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업 내용을 하고 저장 누르시면 이런 형태로 일괄 입력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예,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이미 다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해당 내용들을 갖고 올 수가 있겠죠. 수학으로 제가 했으니까 수학에서 예. 그래서 학생을 클릭하게 되면 예. 이거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고 예. 관찰 내용을 조회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 클릭하게 되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내용이 나타나고요. 여기다 내용을 추가로 입력을 하거나 하고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찰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 내용을 입력할 수 있고 참고로 여기서는 지금 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이스 플러스 자료도 갖고 와서 볼 수는 있거든요. 나이스 플러스에 지금은 여기 연수 서버기 때문에 지원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에서 내가 입력한 관찰 내용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의 장점은 뭐 특별히 활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이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내용을 여기 입력할 때 나이스 입력하려면 우리가 인증서를 가지고 입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좀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학내망에서 좀 분리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니까 나이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 교육용 선생님들이 쓰는 망하고 우리가 학생들이 쓰는 망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 나이스 플러스에서 직접 예, 입력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이스 플러스 자료를 입력해 활용해서 예, 다시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학교 혹은 선생님들이 각자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찰 내용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평가 내용 관련돼서 입력을 할 때는 예, 수행평가 영역이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기타 관찰 내용도 예, 기타 선택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 행 추가하셔가지고 예, 평가 내용 뭐 다른 형태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찰 내용 반영하기는 예, 선택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 관찰한 내용들을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예,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4세대 나이스에서는요, 엔터는 1바이트로 띄어쓰기 바이트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가독성에서 줄바꿈에도, 예, 저장 용량 영향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3세대 나이스에서는 줄바꿈하면 2바이트가 됐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바이트 수도 좀 줄이시려고, 예, 다 뭐 붙여서 쓰신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줄바꿈 안 하고요. 그런데 저희 4세대 나이스에서는요, 줄바꿈과 띄어쓰기의 수가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예, 강의를 보면, 이렇게 하고,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 엔터 줄바꿈은 17바이트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33에서 띄어쓰기에도, 예, 동일하게 34바이트라서, 예, 선생님들이, 예, 굳이 막 이 바이트를 띄어쓰기와 그리고 줄바꿈이 바이트가 동일하게 되니까요. 예. 너무 한 줄로 쭉 이렇게 예, 줄바꿈 없이 하면 또 가독성이 떨어지니까요. 예. 가독성 위해서 줄바꿈해도 저장 용량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나중에 생활기록부 점검이나 입력하시는 데 조금 편리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내용이 또 변동이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